자원순환 이야기 2차 시 효율적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들.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 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폐기물 관리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추진되던 제도가 점차 분화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그리고 자원순환기본법을 대체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등으로 확대 발전되었는데요. 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이 시행되면서 폐기물 관리 정책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인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 정책의 시기별 주요 특징과 정책 시행 사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제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레기의 배출과 관련된 제도라고 여길 텐데요. 1990년 중반 이전에는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함에 있어서 배출량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만을 부담하고 쓰레기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배출자가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 비용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할수록 더 많은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일종의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됩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적용 현황을 알아볼까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되는데요. 2023년 1월 1일 기준 전국 3,524개 읍, 면, 동 중 99%에 해당하는 지역이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이며 전체 2,370만 5천여 가구 중 99%가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거의 99%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받고 있죠. 마을 단위 종량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한 종류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중 폐기물 수거 체계가 미흡하고 인구 밀도가 낮아서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공동으로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처리 비용을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마을 단위 종량제 실시가 가능한 지역이 전국 978개 지역에 달하며 이 중에서 약 15%인 148개 마을이 마을 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입니다. 폐기물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사후 처리 위주였으나 2010년 이후 사전 발생 억제 중심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이 변화했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함께 에너지 및 기후변화의 악영향 저감을 위하여 정책 기조 전환에 따른 것으로 시범 적용 기간을 거친 후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및 자원순환 정책들의 주요 목적은 단순히 배출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유해성 및 재활용 용이성 측면에서의 각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유해물질이나 유독물을 함유하지 않고 재활용이 용이한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발적 협약 제도는 이 두 제도 사이에서 중간 단계 역할을 수행하며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 중 일부에 대해 부담금 납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생산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궁극적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 제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품목별로 다른 제도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 부담금 제도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왜 중요한가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폐기물 부담금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이중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자와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부담금 면제 대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면제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재료, 용기,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10억 원 미만 또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0톤 이하인 제품,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 달러 미만 또는 연간 수입한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의 양이 3톤 이하인 경우가 있으며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 세트, 혈관 내 튜브, 카테터 등 일부 품목, 그리고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일회용 기저귀도 면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회수,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제품이나 폐기물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 중 일정 비율 이상 재활용한 제품도 면제 대상입니다. 마지막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이중 규제 개선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2018년에 개선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간 원료용 포장재도 재활용 의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포장재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이중규제 부담을 줄여 재활용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효율적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